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신촌이 현재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실시되기 전 조선시대 신촌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지역은 도성의 서쪽으로 나와 첫 번째 아연고개를 넘어 두 번째로 있는 대연고개와 한강과 연결되는 창천, 그리고 북쪽의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연결되는 안산을 중심으로 한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맥과 한강으로 흘러가는 작은 하천들이 평야를 만들고 있어 농경지로 이용되었습니다. 신촌의 지형적 특징과 비옥한 토지 덕분에 신촌은 조선 초 도읍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도읍지 후보지로서 새터말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것이 곧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신촌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신촌은 북쪽의 안산을 주산으로 하여 좌우에 노고산과 백년산을 두고 명당수가 되는 하천과 원활한 수은 유통이 가능한 한강과 인접하기까지 하여 풍수상으로나 국가 운영상으로나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새로운 왕조의 도읍지로서는 그 면적이 작아 최종 도읍지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촌이 지닌 지역의 이점, 즉 풍수상 훌륭한 길지인 점 때문에 한양도성의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농촌지역이면서도 조선 왕실의 관심지역이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천도한 후 초기에는 사대문 밖 외곽에 주거지 조성을 철저히 금지하면서 새로운 도읍지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추도록 했는데, 신촌에는 궁궐과 잠실을 설치하여 외곽 지역이지만 왕실과도 관련 있는 곳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 그대로였던 신촌에 연희궁을 세웠습니다. 연희궁은 세종이 보위에 오른 뒤 상왕인 태종을 기리는 이궁으로 지은 것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합니다. 이곳에서 세종이 머물며 정사를 돌보기도 했고, 이후에는 왕가에 변고가 생겼을 때 혹은 왕이 피신해야 할 때 또는 휴양을 하는 곳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연희궁은 조선 왕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신촌이 도읍지 후보로 부상할 만큼 길지였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연희궁이 세워지고 난 뒤 세조는 이곳에 서잠실을 설치해 양잠소 기능을 더하였습니다. 영조 때는 사도세자의 모친인 영빈 이씨의 묘를 이곳에 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왕실에서 설치한 것으로 조선 왕조의 길지로서 신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외에도 한강과 인접해 있고 도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갖추었기 때문에 수은을 통해 충청, 전라, 황해도에서 들어오는 쇠곡을 쌓아두는 창고로 광흥창을 두기도 했습니다. 신촌은 한양으로 향하고 한양에서 한강 쪽으로 나오는 길목으로서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주거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도성 밖에 마을이 들어서지 못하게 철저히 금지했으나 점차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한강변, 경강 지역의 영향으로 신촌 일대까지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1914년 식민지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된 신촌은 도심으로 성장하는 경성구와 달리 군데군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조용한 농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중 하나가 경의선 신촌역 개통입니다.
경의선은 일제가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병참기지로 삼았던 용산에서 신의주로 향하는 철도 노선입니다. 1906년 개통되고 난 후 철도의 일상적 이용과 외곽지역과 도심지역 간의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 신촌 방향으로 선로를 개설하여 1920년 신촌역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촌역 개통을 계기로 도성 안 도심부와의 왕래가 편리해졌고, 여기에 더하여 1930년 경성역에서 신촌, 공덕, 용산을 연결하는 전차 교외 순환선이 개통하며 조용한 농촌으로 남아있던 신촌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신촌으로 이전해 오면서 대학촌을 형성하게 됩니다.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종로 2가의 YMCA 건물에 조선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되어 1918년 현재 연세대학교 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화여자전문학교는 1925년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에 대학과와 예과를 통합하여 설치된 후 본관과 음악관, 체육관을 신촌의 현재 위치에 건립하여 1935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으로 주거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대부분 학생들은 경성 시내에서 통학하였고, 시내에서 신촌으로 넘어오는 길에 지나는 아현리 공동묘지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화여전 학생들의 위험한 등굣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촌 지역에 기차역과 교외 순환선이 생기고 전문학교도 생겨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신촌 지역으로 오고 갈 수 있게 되면서 신촌은 이전의 농촌 풍경에서 조금씩 탈피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1936년 경성 권역이 대거 확대하면서 신촌 또한 경성부로 편입되어 경성도시계획의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새로 편입된 지역에 교외 주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발표하는데, 신촌이 대현지구로서 1937년 도남과 영등포에 이어 제2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당시 대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도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이 경의선 신촌역이고, 신촌역 앞 도로와 지금의 신촌로인 가로축의 도로가 만나며 그 일대가 모두 격자형으로 구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현으로 넘어오는 도로는 지금의 신촌 로터리의 모습까지 구현하며 현재 도로 상황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1938년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일제의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자본 부족 문제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주택지 조성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대신 도로와 배수시설을 공사했고, 공원과 학교, 시장 등 공공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서 이대역, 신촌역으로 이어지는 신촌로가 이때 개발된 것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서 시행되지 못한 택지 조성 사업은 일단의 주택 경영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의 주택 경영 사업은 강제 수용을 통해 기존 시가지 변두리에서 대규모의 주택을 집단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 총독부가 1938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촌과 상도, 금호 이 세 개의 지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촌지구 주택경영사업은 기존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경의선 신촌역 앞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이것과 겹치지 않게 현재의 성산로, 즉
금화터널을 지나 이화여자대학교 후문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94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42년 완공하였으나 당시 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택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미분양 택지 중 일부를 LH의 전신인 당시 조선주택 영단이 매입하여 해방 후 문화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게 됩니다. 식민지기에 계획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신촌 일대 도시공간에 큰 틀을 남겼습니다. 이는 해방 후 신촌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해방 후 신촌은 어떠한 곳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기에 교통망을 확충하고 전문 대학이 들어서며 주거지 개발도 시도하면서 도시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듯 하였으나 여전히 신촌은 서울 외곽의 농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 서울 변두리 농촌 풍경을 담을 때엔 청량리, 왕십리, 뚝섬과 함께 신촌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며 신촌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신촌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대상지였던 대현지구, 특히 경의선 신촌역 주변의 대현동과 영단에서 택지를 대거 매입했던 성산로 주변의 봉원동과 신촌동에서 서로 다른 계층의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철도 주변으로 빈민가가 들어서며 대현동 주변으로 중하층이 유입되었고 영단이 건설한 재건주택과 문화주택의 중상층이 유입되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1962년 기준으로 대현동과 창천동, 신촌동과 봉원동으로 구성된 신촌 인구의 80%가 비서울, 즉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출신지 중에서 북한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가 많고 도시가 아닌 농촌 출신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이는 곧 신촌 인구 증가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유입과 이농민 유입이 주요 요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산층 거주지도 존재했지만 신촌 지역 대부분은 중하층 서민 거주지였고 주민들의 직업군 또한 대부분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자 등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에 반해 정비되지 못한 환경, 즉 밀집된 불량주택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하수도 시설 등의 도시 기반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신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우범 지역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난잡한 신촌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미 식민지기인 1938년에 대현지구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던 것을 토대로 1963년 공사에 착수해 1966년 완료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대지 용도의 토지가 늘어난 반면 농경지는 감소하였고 도로 또한 증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해 도시화를 위한 토지 용도로 변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성된 신촌역과 이대역 부근은 과거 식민지기 대현지구 계획도와 현재의 모습이 비슷하게 재현되었습니다. 경의선 신촌역 앞으로 직선으로 뻗은 도로와 2호선 이대역과 신촌역 사이의 도로, 그리고 그 안에 격자형 바둑판식의 공간구획, 무엇보다 대현지구 계획도 상에서도 지금의 신촌 로터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후문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봉원동 일대의 현재 모습도 과거 주택경영 사업의 계획도와 매우 유사하게 금화터널로부터 직선대로가 쭉 뻗어 있고 그 양옆으로
바둑판식의 격자형 구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과 교통로 확충, 이 두 가지를 핵심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거 측면에서는 신촌 보조수원지를 설립하여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대량의 주거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립하였고, 이후 1974년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고지대까지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택도 건설하였는데 당시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대표될 만큼 사업 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 이때 지어졌던 창천시민 아파트의 경우 1976년에 곧바로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신촌 지역이 지금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사업은 바로 교통로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종합적인 개발을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도로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 아현에서 지금의 신촌역, 즉 신촌 로터리로 이어지는 지금의 신촌로에 아스팔트를 깔아 평탄화함으로써 이 길을 따라 서대문에서 아현고개를 넘어 신촌까지 버스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1952년에는 신촌에서 중랑교까지 서울 시내를 관통해 왕복하는 최초의 장거리 버스 운행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는 서교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더불어 제2한강교인 양화대교 건설과 함께 한강대교를 통해 영등포로 가던 차량들이 이제는 신촌을 경유해 도심부에서 양화대교를 건너 영등포로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신촌에서 인천과 강화, 김포행 시외버스까지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신촌 일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건너편의 서강대학교까지 유수의 대학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가 부근으로 교통로가 발달하면서 대학가 상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85년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이 개통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촌 지역은 부도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과 1988년 서울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앞두고 서울의 공간 계획을 3도심, 3부도심 체제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사대문 안과 영등포, 잠실, 3개의 도심과 청량리, 강남, 그리고 신촌을 부도심으로 하는 계획관리 지침을 수립하면서 신촌은 서울 서부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도심으로서 고층 상업화를 위한 도시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현대백화점 자리에 있던 신촌시장을 철거하고 그랜드백화점을 신축하여 상권을 현대화하고 대학가와 맞물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본래 신촌시장은 식민지기에 발표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서 시장을 설치하려 계획했던 곳에 들어선 것으로 이것 또한 이전의 계획이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심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철도 부근 빈민촌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 이후로 또 다른 변화를 겪으며 주거의 중산층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홍대 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